지금 한국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100년에 대한민국의 갈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지난 100년의 갈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유승민 계속 지금 엉뚱한 소리 계속하고 있는데 한반도 100년의 갈등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만 하면 공산주의자 돼도 되는 것입니까?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제시대 때보다 더 잔혹한 일들이 수십 년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젊은 애가 무슨 김일성이가 이승만보다 더 훌륭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도대체 공부를 어디서 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조성은 씨는 보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말하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왜 반인도 범죄 협력자가 되어서 나치 협력자보다 더 악한 얘기들을 입으로 쏟아내냐고 저는 말하겠어요. 한반도 100년의 갈등,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ABC와 공산주의 ABC, 그리고 전혀 뭐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관심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계열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언제나 오냐오냐 했죠. 심지어 여운형도 좋다, 박헌영도 좋다, 북노당 주사파도 좋다, 온갖 부패 세력까지 다 껴안고 저희가 7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유우파의 이 엄청난 승리감 때문에 이제 체제가 거의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통 우파 정당이 하나도 안 남았죠. 지금 하나도 안 남은 것처럼 보이죠. 재생될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인간 같은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으로 보이세요? 전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비. 걸어는 다니지만. 아인랜드라는 사람이 되게 멋진 말을 했다 그래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차이가 없다. 달성하는 수단의 차이 말고 공산주의는 힘으로 인간을 노예화하고 사회주의는 선거로 할 뿐. 단지 살인과 자살의 차이일 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선거 부정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선거 부정이 있나 없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있다. 이제 거의 있다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부정이 아니면 무엇이 부정인가 싶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선거를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좀 건전한 사회주의자들이 한국을 잡고 있는 게 아니죠. 살인이든 자살이든 이 사회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선거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뭐 북한, 중국에서 늘 선거하지만 그게 선거입니까? 비밀 선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 다 찬성하는 것. 그리고 뭐 당에서 미리 다 정해서 찬반 투표하는 것. 이런 게 선거입니까? 내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찍을 수 있는 게 선거죠. 그 선거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삼립 박스에 보관된 그 투표지를 보고서 그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염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당일 투표는 멀쩡한데 사전 투표지만 빵 박스에 들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누가 감히 변명할 수 있어요? 이미 그때 끝난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 부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아니, 이 공산주의자들이 뻔뻔한 건 알고 있지만 그 뻔뻔한 것이 참으로 정말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나왔으면 다 끝난 겁니다. 왜 사전 투표를 제일 먼저 열어야죠. 사전 개표를 제일 먼저 해야죠. 그런데 왜 새벽에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이 미래통합당 청년이라는 것들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이 소위 자유우파가 거의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5.18) 대해서 공부해 주세요. 5.18.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정으로 정리해야 될 거대 인권 이슈는 더 이상 5.18이 아니에요.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자유가 승리할 것인가? 전체주의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거 놓고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조성은 씨? 김일성주의자세요? 전체주의자도 괜찮으세요? 이민 가세요, 중국으로. 아니면 북한으로 월북하든지.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진정한 정통성이다 라고 할 때 AB형은 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하늘을 이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죠.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자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지금 5.18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세월호까지 강범위한 이 우상화에 나섰어요. 지금 이 소위 청년이라는 것들이 이번 미래통합당의 실패 원인이 세월호 막말 때문입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세월호 막말이 언제 있었어요? 선거 직후에 터졌잖아요. 재판부까지 달려가고 제명하고. 그런데 왜 당일 투표에서는 그렇게 많은 표가 나왔습니까? 막말 사건이 그렇게 뻥튀기처럼 터지고 나서 당일 투표에 몰표가 나왔으면 그러면 세월호 발언, 차명진 의원의 세월호 발언이 미래통합당을 그나마 살린 게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소위 말하는 순수 유승민, 김무성 표가 이번에 있었습니까? 하태경도 슈킹한 거죠. 김웅도 슈킹한 거죠. 김웅이 송파에서 안 나왔고 하태경이 해운대에서 안 나왔으면 이번에 당선이 되는 겁니까? 솔직히 좀 얘기를 합시다, 우리. 그나마 이번에 100 좀 얼마, 뭐 이 정도 의석 나온 건 태극기 정통 우파 세력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찍어준 겁니다. 가짜 통합 세력 이번에 다 진 거예요. 한교안 내쫓고 유승민 짠하고 대통령으로 밀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계획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5.18도 여러분 공부하세요. 왜 5.18 신화하에 보수가 났습니까? 지금까지 한글로 충분합니다. 심하게 해먹었죠. 세월호. 여러분, 세월호 그게 행정법적인 이슈고 헌법적인 이슈입니까? 공법적인 이슈입니까? 법을 조금만 공부했으면 이것이 민법, 상법, 해사법 이런 영역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미국법 전문가고 국제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국법 용어 아니고 더 쉬운 미국법 용어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쓰는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톨트라고 합니다. 톨트. 불법행위법에 속합니다. 이 톨트법도 있고 그 다음에 형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크리미널 네글리전스라고 해서 형사적 과실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돈으로 배상하는 톨트, 불법행위법입니다. 이 톨트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불법행위법 여기서 지금 계속 길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톨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누가 지나, 책임의 범위가 무엇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것입니다. 이 톨트에서 중요한 것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상해를 했다, 상처를 주었다.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글리전스라고 그러죠. 주의 태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주의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duty of care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세월호를 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화재라든지 이런 사건 책임 전부 다 문재인 다 뒤집어 씌우세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법행위법의 책임을
대통령이십니까? 듀티 오브 케어가 이렇게 무한정 확정되면은 이제 모든 사건, 모든 사고가 다 국민 세금으로 다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럼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의무. 한국에서도 이 개념을 그대로 씁니다. 선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 의무라고 부르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듀티 오브 케어, 이 영미법에서 사용했던 개념이 그대로 한국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한다.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 보통 사람, ordinary person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보통 합리적인, ordinary reasonable people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average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그 정도를 했는데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대신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더 주의를 더 요구합니다. 가령 의사나 뭐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주의 의무를 적용을 해서 판결을 했는데요. 가령 의사가 행한 의료 행위가 그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죽었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의사들이 하는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실로 봅니다. 이런 식의 법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의 선장 또는 선주 이런 사람들은 배를 운항한다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 지금 선장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선장과 선주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듀티 오브 케어를 갖고 있다라고 해야지 이게 합리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사회가 세상에 존재하나요? 저는 북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도 똑같이 북한 공산주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하게 야만화되고 있는 거죠.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그런데 무슨 세월호 막말이 어떻고 세월호 재단에 제사하러 갑니까? 그러고도 지금 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철없는 대중에게 아부하면서 표 구걸을 합니까? 지금 이번에 통합당에게 표 준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공산주의자들한테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통합당에 표 준 겁니다. 울면서. 다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을 괴롭힐 것입니까? 다 나가세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사실은 화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자유우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정도 수준까지 몰락을 하나요? 저는 일찍이 북한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북한 TV를 보면서 아, 북한의 문제는 야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990년대에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 갑자기 밥 몇 끼 못 먹고 죽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몇 달을 굶어 죽을 때 눈이 돌아서 인육도 먹고 자식도 잡아먹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서 영화 만들었어요. 영화. 2000년에 영화 만들었어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이 영화를 상영을 했고 저는 비디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자강도 사람들이에요. 이 자강도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는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탄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고백합니다. 북한의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있다. 자기들이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원인을 말하고 결과를 말합니까? 이게 다 홍수 때문이고 미국 때문이고 남조선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수령님이 재림할 것이다. 우리 수령님이 재림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야, 제가 그 결론을 보면서 21세기에 기가 막힌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이승만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조성은 씨. 뭐가 다릅니까, 당신이 지금? 이 거대한 야만 세력과 함께 가고 있어요. 독립운동하면 사람들 마구 죽여도 되는 겁니까? 정치범 수용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유학을 할 때 우리 그 동료 중에서 짐바브웨 변호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200불밖에 없어. 200불. 내 동생은 탄자니아로 도망갔고 검사였어. 나는 변호사인데 지금 미국에서 남을 거야. 로버트 무가베라는 사람 그 짐바브웨의 영웅이었어요. 영웅. 나중에는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죠. 지금 로버트 무가베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누가 말을 합니까? 그 무가베보다 1000배 악한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거 모르세요? 전쟁도 일으켰어요. 제가 조성은 씨 그 발언을 보면서 정말 너무 분노 때문에 떨립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못 받아도 어떻게 그런 말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부로 말합니까? 나치와 대결해서 싸웠다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 루이제 린저, 김일성의 친구가 되었죠. 북한에 가서 북한 이야기를 쓰면서도 북한의 문제는 못 느꼈어요. 나치보다 더 심각한 파시즘이라는 것은 못 봤어요. 제대로 된 파시즘과 공부를 하고 싸움을 했는지 그것조차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일성의 연인이라는 말까지 들었죠. 루이제 린저, 빈터그라스, 양철북으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동서독 통일을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동서독 통일의 기본 이유는 동독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동독 사람들이 더 나은, 더 질 높은 자유를 원했는데 왜 귄터그라스는 파시즘과 싸우면서 자신들의 동독 사람들의 그 고통은 이해를 못할까요? 저는 결국은 지식인들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제가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은 지식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통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아줌마들, 먹물이 잘못 들어가면 영혼이 비틀어져요. 결국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살고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너무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 나라에서 김일성 우상화에 참여를 합니까? 광주 5.18?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우상화에 참여했어요. 5.18 유공자 중에 북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죠. 그런 거 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2,000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던 황석영 작가님, 김일성한테 가서 몇 년 살다 왔죠. 북한 문제 못 느꼈어요? 지금도 이승만보다 김일성이 낫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영혼이 타락했고 대한민국을 어둠의 칠곡으로 끌어가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야만과 어떻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만 싸우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합리성, 이성, 진실, 자유, 기업가 정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이 승리한다. 야만, 반문명, 정부 주도, 전체주의, 거짓, 선전선동, 권력 망능 이런 거 다 실패한다. 딱 말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나이만 어리면 답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데일리한 인터뷰를 제가 꼼꼼하게 줄을 그어서 읽었는데 한 줄을 인용할 게 안 나와요.
문제를 인식할 능력이 없어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지금 청년, 이 사람들 청년 뭐 미래고 비전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현재 누가 어떤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당별 입장 차이, 미래통합당과 정통우파의 입장 차이만 비교하겠습니다. 공수처, 탈원전, 그리고 북한 인권, 보편적 복지, 한미동맹 이거 빼고 개성, 평화협정, 종전선언, 중국 공산당에 대한 입장,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 달라요. 더불어민주당과 같아요. 왜냐하면 침묵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침묵하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어떤 분이 보내주신 아주 멋진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은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성원 씨가 했던 말들을 읽으면서 너무 지금 화가 안 풀리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건강을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빨리 정리를 할 것입니다. 5.18 이제 진상규명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온갖 신화화, 상징화 거의 지금 북한보다 더 심해요. 백두 혈통이 어떻고 하는 북한 우상화보다 더 심해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진상규명해야 돼요. 그리고 세월호는 민법과 상법의 영역이지 행정법, 헌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형법 영역이 걸쳐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 행위에 관한 민법 영역이에요. 누가 주의 의무가 있는지 공부하세요. 지금 아직 못 잡은 구원파 교주의 둘째 아들 빨리 찾아내세요. 누가 지금 듀티 오브 케어 주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구원파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유혁기 씨 지금 잡았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요? 당신은 다 야만인들이에요?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비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마르틴 리물러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오늘은 이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기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지금 한국의 소위 정통 보수 우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관심하게 나라가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남 얘기라고 시간을 보냈어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식한 말을 늘어놓는 김무성, 유승민, 도련님들, 주사파한테 목을 다 지금 졸리고 다니면서 아직도 승리를 구가하고 있고 우리들은 극우랍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지 극우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자유민주주의자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다 떠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구해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